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나요? 흰머리를 발견할 때마다 당황스러우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왠지 모르게 촌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 고민이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늘어가는 주름과 처지는 피부를 보며 이제 끝인가? 라는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비싼 화장품을 사고 명품 옷을 입어도 왠지 모르게 부족한 느낌 다들 공감하시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진짜 귀티는 보톡스나 명품백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만난 진짜 귀티 나는 사람들은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비밀은 돈이 아닌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귀티 나는 사람의 7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솔직하게 나누려고 해요. 이 방법들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놀라운 변화를 체감한 것들이에요. 특별한 재능이나 엄청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죠. 여러분도 이 비밀 중에 정말 딱 한 개라도 실천해 보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변에서 왜 이렇게 예뻐졌어? 멋있어졌네.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는 증거겠죠.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공유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귀티 나는 사람의 첫 번째 비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또렷한 눈빛의 비밀. 제 변화는 눈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예전에는 IT 회사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다 보니 눈이 항상 건조하고 충혈됐어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시선 처리가 어색했죠. 눈이 피로하니 자연스레 눈빛에 생기가 없었고, 그래서인지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어느 날, 한 세미나에서 만난 70대 어르신의 맑은 눈빛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분은 50대처럼 보였는데, 비결을 여쭤보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죠. 젊은 시절엔 컴퓨터 앞에서 일하다 보니 눈이 항상 건조하고 충혈됐어요. 그런지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시선 처리도 어색했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 나름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알려주신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밖에 먼 산을 10분간 바라보고 하루에 3번 눈을 감고 마음속 평화를 느끼는 시간을 갖는 것. 또한 블루베리와 당근 주스를 매일 마시고 로션을 바를 때 눈 주변 근육을 살짝 마사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었죠. 눈은 단순히 뭘 볼 수 있는 신체 기관 중 하나가 아니라 영혼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 저도 그날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약 3주 정도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 동료가 요즘 눈빛이 달라졌다고 말한 거예요. 저도 거울을 보니 정말 눈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눈 관리 루틴이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10분은 단순한 눈 운동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이 되었고, 그 여유가 제 눈빛에 자연스럽게 담기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어요. 첫째, 매일 5분간 거울을 보며 자신의 눈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내 눈빛은 어떤지 점검해보는 시간이에요. 둘째, 1시간에 한 번씩 1분 동안 멀리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지친 눈을 쉬게 해주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셋째, 하루 2엘 이상의 물을 마시고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블루베리,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이 좋아요. 넷째,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핸드폰을 내려두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불안하지 않는 마음의 평화예요. 불안한 마음은 그대로 눈빛에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눈빛이 밝아지더라고요. 이 깔끔한 관리의 비밀. 두 번째 변화는 한 끗 차이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 지하철에서 어떤 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딱히 과하게 치장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귀티가 나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 궁금했는데 지하철에서 하차하기 전에 그분이 입술 보호제를 바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 이게 바로 한 끗 차이에서 오는 평소 깔끔한 습관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죠. 사실 이전에 저는 외모 관리라고 하면 비싼 옷이나 화장품에만 신경을 썼지. 이런 작은 디테일은 놓치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한 끗 차이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털 관리였어요. 여자인 저는 목 뒤쪽 머리 정리에 신경을 썼죠. 잔머리가 지저분하게 나 있거나 옆머리가 떠 있으면 인상이 흐트러져 보이기 쉬우니까요. 요즘은 헤어 마스카라나 잔머리용 스프레이처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제품이 많이 나와 있어서 외출 전 잠깐 손봐주는 습관을 들였어요. 두 번째로 신경 쓴 것은 입술 관리예요. 입술은 말할 때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는 곳인데 건조하거나 각질이 일어나 있으면 인상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자기 전에 입술 전용 보습제를 듬뿍 바르고 각질이 일어날 땐 살살 제거해주는 습관을 들였어요. 놀랍게도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전체적인 인상이 한층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세 번째는 치아 관리였어요. 아무리 얼굴이나 옷차림이 근사해도 치아가 누렇거나 치석이 많으면 한 끗 차이로 촌스러워 보이기 쉽잖아요. 그래서 3개월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받고 6개월에 한 번씩 치아 미백 관리를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비용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죠. 이런 작은 관리들을 시작한 지 약 2개월 후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너 요즘 뭐해? 왠지 달라 보여." 라고 말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특별히 큰 돈을 들인 것도 아닌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저를 더 깔끔하고 세련되게 보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한 끗 차이 관리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매일 아침 외출 전 5분만 투자해서 머리카락을 정리해 보세요. 특히 뒷모습과 옆모습을 꼭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둘째, 가방에 입술 보습제를 항상 가지고 다니며 입술이 건조해질 때마다 발라주세요. 립스틱을 바르기 전에도 보습제를 먼저 발라주면 훨씬 자연스럽게 발색돼요. 셋째, 치아 관리를 위해 식사 후 30분 이내에 양치질하는 습관을 들이고 치실 사용도 잊지 마세요. 커피나 차를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착색을 줄일 수 있어요. 넷째, 손톱과 발톱 관리도 중요해요. 항상 깔끔하게 정리된 손톱은 전체적인 인상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특별한 매니큐어가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손질된 자연 손톱만으로도 충분히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다섯째, 옷의 상태를 항상 체크하세요. 보풀이 일어난 옷, 구겨진 옷은 아무리 비싼 브랜드라도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외출 전 옷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풀 제거기나 휴대용 다리미를 활용해 보세요. 이런 작은 관리들이 모여 왠지 귀티 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걸 저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됐어요. 귀티란 결국 거창한 시술이나 비싼 화장품보다는 매일 습관처럼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는 데서 나온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3. 무표정의 비밀. 세 번째 변화는 제 얼굴의 무표정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 있는 어떤 분이 책을 읽고 계셨어요. 그분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너무나 편안해 보이고 자연스레 시선이 갔죠. 그분을 잠시 관찰해 보니 눈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 있지 않고 입 주변도 살짝 올라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웃고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부드러운 인상이 느껴졌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저런 분이야말로 귀티가 흐르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제 무표정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무표정은 미간이 약간 찌푸려져 있고 입꼬리는 살짝 처져 있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도 얼굴에 불필요한 긴장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편안한 무표정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5분간 얼굴의 모든 근육을 이완시키는 연습을 했죠. 눈을 약간 크게 뜨고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리는 연습도 했어요.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입 주변에 힘을 풀고 미세한 미소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또한 하루에 3번,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얼굴 근육 이완 스트레칭을 했어요. 미간과 턱, 입 주변에 긴장이 몰려있는 경우가 많아서 손끝으로 미간을 지그시 눌러주거나 입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줬어요. 시선 처리도 연습했어요. 예전에는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아래로 깔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나는 편안하다고 생각하며 바라보는 연습을 했더니 자연스럽게 눈빛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약 1달 정도 이런 연습을 계속하다 보니 어느 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확 달라 보였어요. 특별히 웃고 있지 않아도 얼굴이 편안하고 부드러워 보였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직장 동료가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왠지 분위기가 달라 보여라고 말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무표정일 때의 얼굴이 바뀌니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졌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친근하게 다가오고 제 의견에도 더 귀 기울여 주는 것 같았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편안한 무표정을 연습해 보세요.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얼굴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특히 미간, 턱, 입 주변의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입꼬리를 자연스럽게 살짝 올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웃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 모양이 편안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거예요. 셋째, 눈을 약간 크게 뜨되 눈썹을 올리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눈이 또렷해 보이면서도 긴장되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넷째, 스마트폰을 볼 때나 컴퓨터 작업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찌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필요하다면 알람을 맞춰놓고 1시간에 한 번씩 얼굴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째, 부드러운 시선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눈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더 따뜻하고 친근한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무표정일 때도 여유롭고 우아해 보이는 인상을 만들어줘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대화할 때보다 무표정으로 있는 시간이 더 많답니다. 그래서 무표정일 때의 얼굴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4. 목 관리의 비밀. 네 번째 변화는 제 목에서 시작됐어요. 40대에 접어들면서 문득 거울을 보니 얼굴은 그럭저럭 관리가 되어 있는데 목에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얼굴만 열심히 관리하고 목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성형외과 의사와 우연히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큰 깨달음을 줬어요. 목은 얼굴보다 피지선이 적고 피부가 얇아서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특히 목 부분은 항상 노출되어 있어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에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목은 잊어버리죠. 그 말을 듣고 나니 제 목 관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목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스킨케어 루틴이었어요. 세안할 때 얼굴에만 제품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목까지 같은 케어를 해주기 시작했죠. 클렌저, 토너, 에센스, 크림 등 모든 제품을 얼굴에서 목까지 내려가며 발라주었어요. 특히 목 전용 크림을 따로 구매해서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었죠. 두 번째로 바꾼 것은 자세였어요. 스마트폰이나 책을 볼 때 목을 과도하게 숙이지 않도록 주의했고 항상 눈높이로 들어서 보는 습관을 들였어요. 또한 침대에서 베개의 높이도 조절했어요. 너무 높은 베개는 목주름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썼어요.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반드시 목까지 함께 발라주는 습관을 들였죠. 또한 야외 활동이 많을 때는 스카프나 목도리로 목을 보호해 주었어요. 네 번째로는 등 근육 운동을 시작했어요. 목 근육과 연결된 등 근육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목의 탄력도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매일 10분씩 간단한 등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오일 마사지를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샤워 후 아몬드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로 목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었죠.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런 관리를 약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다 보니 목의 잔주름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목과 얼굴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보이니 전체적인 인상이 훨씬 젊어 보이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이 "너 뭐 했어?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어려 보여." 라고 말했을 때였어요. 사실 얼굴에는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목 관리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목 관리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스킨케어 제품은 반드시 얼굴에서 목까지 함께 발라주세요. 특히 보습과 안티에이징 제품은 목에 더 신경 써서 발라주는 것이 좋아요. 둘째,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뿐만 아니라 목, 가슴 상부, 손 등까지 꼼꼼히 발라주세요. 자외선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니까요. 셋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볼 때는 눈높이로 들어올려서 보세요. 목을 숙이는 자세가 지속되면 텍스트 넥이라는 주름이 생길 수 있어요. 넷째, 베개 높이를 적절하게 조절하세요. 너무 높은 베개는 목주름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상적인 베개 높이는 누웠을 때 목과 등이 일직선이 되는 높이예요. 다섯째, 매일 저녁 3분만 투자해서 목 마사지를 해보세요. 오일을 약간 묻혀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여섯째, 목 스트레칭을 하루에 2에서 3번 해주세요.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목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어요. 일곱째,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수분 섭취는 피부 탄력 유지에 필수적이에요. 특히 목 피부는 얼굴보다 건조해지기 쉬우니 더욱 신경 써주세요. 목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하는 부위예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값비싼 시술을 받기보다 목과 얼굴을 함께 관리하고 평소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 이것만 꾸준히 신경 쓰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 속에서
한결 어려 보이고 귀티 나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옷차림의 비밀. 5번째 변화는 제 옷장에서 시작됐어요.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옷은 사람이 귀티 나 보이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비싼 옷이 좋은 옷이라고 생각했어요. 명품 한 벌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그 옷을 입으면 뭔가 달라질 거라 기대했죠. 그런데 어느 날 패션 디자이너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해준 말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비싼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옷이 중요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옷의 상태야. 아무리 비싼 옷도 구겨져 있거나 보풀이 일어나 있으면 촌스러워 보이지만 저렴한 옷이라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으면 세련되어 보여.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제 옷장을 열어봤어요. 그동안 모아둔 옷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정말 많은 옷들이 낡고 늘어져 있거나 보풀이 일어나 있었어요. 특히 자주 입는 검정색 옷들은 색이 바래서 칙칙해 보였죠. 그날부터 저는 옷장 정리부터 시작했어요. 먼저 더 이상 입지 않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옷들은 과감히 기부했어요. 그리고 남은 옷들은 어떻게 하면 더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연구했죠. 첫 번째로 바꾼 것은 세탁 방법이었어요. 옷의 라벨을 꼼꼼히 읽고 그에 맞게 세탁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니트나 울 소재는 손 세탁을 하거나 드라이 클리닝을 맡겼죠. 검정색 옷은 색이 바래지 않도록 전용 세제를 사용했고요. 두 번째로는 다림질과 보관 방법을 바꿨어요. 다림질이 필요한 옷은 반드시 다림질을 해서 보관했고, 니트는 접어서 보관하되 무게로 인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했어요. 또한 옷걸이도 옷의 종류에 맞게 다양하게 구비했죠. 세 번째로는 컬러 코디네이션에 신경 썼어요. 그동안 저는 주로 검정, 회색, 네이비 같은 어두운 색상만 입었는데 패션 디자이너 친구의 조언에 따라 밝은 색상의 액세서리를 더하기 시작했어요. 스카프 하나, 밝은 색상의 가방 하나만으로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네 번째로는 신발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썼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신발이 낡았거나 더럽다면 전체적인 인상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외출 전에는 항상 신발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닦아주는 습관을 들였어요. 다섯 번째로는 적게 사고 좋은 것을 사자는 원칙을 세웠어요. 트렌드를 따라 싸구려 옷을 여러 벌 사는 것보다 기본에 충실한 좋은 품질의 옷을 몇 벌 사서 오래 입는 방식으로 바꿨죠. 특히 코트, 가방, 신발 같은 아이템은 조금 더 투자해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했어요. 이런 변화들을 약 6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요즘 옷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네. 더 세련되어 보여라고 말해줬어요. 사실 새로운 옷을 많이 산 것도 아니고 그저 가지고 있는 옷을 더 잘 관리하고 코디하는 방법을 배운 것뿐인데 말이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옷차림 관리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옷장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 상태가 좋지 않은 옷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옷이 적을수록 오히려 코디하기 쉽고 관리도 더 잘할 수 있어요. 둘째, 기본 아이템에 투자하세요. 긴 셔츠, 검정 팬츠, 베이직한 니트 등 기본 아이템은 조금 더 좋은 품질로 구매해서 오래 입는 것이 좋아요. 셋째, 옷의 라벨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에 맞게 세탁하세요. 특히 울, 실크, 캐시미어 같은 소재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넷째, 다림질의 힘을 무시하지 마세요. 구겨진 옷은 아무리 비싸도 촌스러워 보이지만 잘 다려진 옷은 저렴해도 깔끔해 보여요. 다섯째, 액세서리의 힘을 활용하세요.
스카프, 벨트, 시계 같은 액세서리 하나만으로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섯째, 신발과 가방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특히 가죽 제품은 정기적으로 전용 클리너와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아요. 일곱째, 자신의 체형과 피부톤에 맞는 옷을 선택하세요. 유행을 따르기보다 나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여덟째, 옷을 입을 때 레이어링을 활용해 보세요. 티셔츠 위에 셔츠, 그 위에 가디건이나 재킷을 입는 식으로 층층이 입으면 더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아홉째, 색상 조합에 신경 쓰세요. 처음부터 화려한 색상 매치가 어렵다면 무채색을 기본으로 하고 포인트 컬러 하나를 더하는 방식으로 시작해 보세요. 열째, 옷의 사이즈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너무 크거나 작은 옷은 아무리 좋은 브랜드여도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왠지 귀티가 난다는 말을 듣게 되는 비결이에요. 기억하세요. 귀티란 비싼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옷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자신에게 어울리게 입느냐에 달려 있답니다. 6. 턱 자세의 비밀. 여섯 번째 변화는 제 턱 자세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 우연히 오래된 사진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제가 사진에서 항상 턱을 약간 당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목이 짧아 보이고 이중턱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저는 턱 자세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모델들이나 배우들의 사진을 보면 대부분 턱을 살짝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울 앞에서 연습을 시작했어요. 허리는 곱게, 어깨는 활짝, 그리고 턱은 살짝 들어 시선이 정면을 향하게 하는 자세를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집에서 나갈 때마다 현관문 앞에서 자세를 바로잡는 습관을 들였죠. 또한 평소에도 턱을 당기지 않도록 주의했어요. 스마트폰을 볼 때나 컴퓨터 작업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턱을 당기게 되는데 이때마다 의식적으로 목을 길게 펴고 턱을 살짝 들어주는 연습을 했어요. 턱 라인을 강화하는 운동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5분간 턱을 위로 들고 입술을 O 모양으로 만들어 10초간 유지하는 운동을 했죠. 또한 턱을 좌우로 움직이며 턱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했어요. 이런 노력을 약 2개월 정도 계속하다 보니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턱 라인이 더 또렷해 보이고 목이 더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세가 바뀌니 전체적인 인상이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너 요즘 살 빠졌어. 얼굴이 더 갸름해 보여라고 말했을 때였어요. 사실 체중은 변화가 없었는데 단지 턱 자세가 바뀌었을 뿐인데 그런 효과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턱 자세 교정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거울 앞에서 턱을 살짝 들고 목을 길게 펴는 자세를 연습하세요. 이때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것이 아니라 턱을 약간 당기면서 위로 살짝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둘째, 스마트폰이나 책을 볼 때 턱을 당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눈높이에서 보거나 목을 숙이지 않고 팔을 들어 올려서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턱 라인 강화 운동을 해보세요. 턱을 위로 들고 입술을 O 모양으로 만들어 10초간 유지하는 운동을 하루에 10번씩 해보세요. 넷째, 턱을 좌우로 움직이는 운동도 도움이 돼요. 턱을 왼쪽으로 5초, 오른쪽으로 5초씩 움직이는 운동을 하루에 10번씩 해보세요. 다섯째, 앉을 때나 걸을 때 자세에 신경 쓰세요. 등을 곧게 펴고 어깨를 활짝 펴면 자연스럽게 턱 자세도 좋아져요. 여섯째, 잠자는 자세도 중요해요. 너무 높은 베개는 목과 턱 라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목과 등이 일직선이 되는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세요. 일곱째, 턱 마사지를 해보세요. 턱 라인을 따라 귀 아래에서 턱 중앙으로 턱 라인이 또렷해 보여요. 턱 자세는 생각보다 인상에 큰 영향을 미쳐요. 턱을 살짝 들고 목을 길게 펴는 자세는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이게 만들어주죠. 매일 조금씩 신경 쓰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일곱 말투와 목소리의 비밀. 마지막 일곱 번째 변화는 제 말투와 목소리에서 시작됐어요. 사실 외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말투와 목소리인데 저는 그동안 이 부분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회의에서 한 여성 임원의 발표를 듣게 됐는데 그분의 말투와 목소리에 모두가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은 특별히 크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또렷하게 들렸고 말의 속도도 적당했으며 무엇보다 자신감이 느껴졌죠. 그날 집에 돌아와 제 목소리를 녹음해 들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작고 말끝이 흐려지며 중간중간 와 같은 군말이 많았어요. 또한 말을 빨리 하는 경향이 있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저는 말투와 목소리 개선을 위한 연습을 시작했어요. 먼저 복식 호흡 연습부터 시작했어요. 배에 손을 얹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연습을 매일 5분씩 했죠. 복식 호흡은 목소리의 안정감과 깊이를 더해준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발음 연습을 했어요. 특히 입을 크게 벌리고 아, 에, 이, 오, 우를 또박또박 발음하는 연습을 했죠. 또한 가나다라마바사를 천천히 정확하게 발음하는 연습도 했어요. 세 번째로는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연습을 했어요. 평소보다 30% 정도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특히 중요한 내용을 말할 때는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강조해서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네 번째로는 군말을 줄이는 연습을 했어요. 저기 같은 말을 의식적으로 줄이고 대신 잠시 침묵하는 연습을 했죠. 처음에는 침묵이 어색했지만 오히려 이런 짧은 침묵이 말에 무게를 더해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섯 번째로는 목소리 톤을 약간 낮추는 연습을 했어요. 너무 높은 톤은 긴장해 보이고 너무 낮은 톤은 무기력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의 자연스러운 톤보다 약간만 낮게 말하는 연습을 했죠. 이런 연습을 약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 날 회의에서 제 의견을 말했을 때 동료들이 더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상사가 요즘 발표할 때 자신감이 더 느껴져요 라고 말해줬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전화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이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라고 말해준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제 목소리에 대해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꾸준한 연습이 이런 변화를 가져온 거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말투와 목소리 개선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매일 5분씩 복식 호흡 연습을 해보세요. 배에 손을 얹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연습을 하면 목소리에 안정감이 더해져요. 둘째, 발음 연습을 해보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모음과 자음을 또박또박 발음하는 연습을 하면 말이 더 명확하게 전달돼요. 셋째, 말의 속도를 조절해 보세요. 평소보다 약간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하면 더 자신감 있고 신뢰감 있게 들려요. 넷째, 군말을 줄이고 필요하다면 짧은 침묵을 활용해 보세요. 같은 말 대신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도
괜찮아요. 다섯째, 목소리 톤을 찾아보세요.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톤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여섯째, 말할 때 미소를 띄어보세요. 미소를 지으면 목소리가 더 밝고 친근하게 들려요. 일곱째,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수분 섭취는 목소리 관리에 필수적이에요. 특히 말을 많이 해야 하는 날에는 더욱 신경 써주세요. 말투와 목소리는 생각보다 인상에 큰 영향을 미쳐요. 또렷하고 자신감 있는 말투는 더 신뢰감 있고 귀티 나게 보이게 만들어주죠.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귀티 나는 사람의 7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봤어요. 또렷한 눈빛, 깔끔한 관리, 편안한 무표정, 목 관리, 옷차림, 턱 자세, 말투와 목소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사람의 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직접 경험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자신감이에요. 아무리 외모를 가꾸고 말투를 바꿔도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귀티는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런 변화를 시작한 것도 처음에는 단순히 더 예뻐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었지만 변화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이런 관리가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행동이라는 점이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멋진 하루를 보내자라고 말하는 습관, 내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는 시간, 그리고 나를 위한 작은 투자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자신감이라는 빛나는 보석을 만들어냈고 그 자신감이 진정한 귀티를 완성시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런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진 않겠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 속에서 더 빛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귀티는 비싼 옷이나 화장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빛으로 더 밝게 빛나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앞으로도 더 많은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싶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